안녕 구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고조선을 공부했고 오늘 고구려를 공부하잖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일단은 고조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발전해가던 고조선이요, 중국 한나라의 침략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기원전 108년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고조선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거 아니냐? 문제가 있었죠. 고조선이 그 당시 중국 한나라로부터 철기를 수입을 하는데, 이렇게 수입한 철기를 비싼 값에 다른 나라에 팔고 있었단 말이야. 중간에서 이익을 남긴 거지. 이러한 무역이 계속 되니까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 그러지 마라 하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난 한나라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1년 정도 싸우고, 고조선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용맹하게 잘 싸웠거든. 근데 이제 1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수도인 완검성을 중심으로 지배층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되게 아쉽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는데. 근데 아직은 좌절하기가 이릅니다. 왜냐면 고조선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한반도에 등장하기 시작했거든. 옆에 띄워놓겠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사만,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서 이제 한반도를 전보다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지. 각 나라별 위치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 선생님이 각 나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치, 경제, 풍습,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잘 듣고 너희들 스스로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일단 부여부터 볼게. 한반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이면서 이 부여는 지리적으로 송화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들판이 많거든. 농사가 기본적으로 잘 되겠지. 근데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이 들판에서 이제 소라든지 말과 같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목축이 발전했어. 그러다 보니까 부여의 정치는 이 동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부여도 왕이 있어. 근데 신하라기보다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주변 지역을 4개의 부족이 나눠서 다스리는 형태를 띠게 되거든. 근데 이 부족장의 명칭이 좀 웃겨.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4개 이제 부족장이 있었단 말이야. 4명의 부족장이겠지? 여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할 때 이제 앞에 붙은 이 명칭이 동물을 뜻합니다.
마는 말, 우는 소, 저는 돼지, 구는 개. 그만큼 이 부여지역이 목축이 발전했기 때문에 부족장의 명칭에도 동물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중심에 있고 주변 지역을 4명의 부족장이 나눠서 다스린다. 왕의 힘은 강했을까?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부여는 아직 초기 국가였기 때문에 왕보다는 주변에 있는 부족장의 힘이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왕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왕에게 묻고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장의 힘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송화강 주변에 들판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와 목축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풍습으로 좀 넘어가 볼게. 부여의 풍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풍습이라면 순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순장의 의미를 뜯어보면 이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고, 장은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할 때 이제 장자겠지.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누군가는 따라 죽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여는 이제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신분 계급이 있는 사회였어.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밑에 이제 주인을 따르던 노비들이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것을 이제 순장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가혹하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러한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신라 때 오게 되면 이 순장의 풍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12배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일책12법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를 통해서 고조선 못지않게 부여도 엄격하고 이 법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자, 이제 밑에 고구려로 넘어가 볼게. 고구려도 이제 지리적인 환경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평평한 평지보다는 험악한 산지가 많아요. 고구려가. 그래서 농사도 하긴 하지만 농사보다는 이제 사냥이라든지 다른 주변 나라를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고구려의 대표적인 재물이 됐던 나라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쪽에 있는 옥정, 동해 같은 나라들이야. 이제 산이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냥도 하고 부족한 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지.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갖춘 고구려의 정치적인 모습은 어땠느냐? 고구려는 5개 부족이 서로 연맹하고 있는 연맹체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뭐 물론 이 중에 이제 왕을 배출한 부족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나머지 4개 부족도 왕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의 힘이 아직은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는 아까 잠깐 이제 지리적 특징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농사도 짓긴 지어. 근데 이제 주변 지역을 약탈하거나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식 문화가 발전했죠.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육식 문화가 자리를 잡게 돼. 고구려의 풍습은 어땠느냐?
고구려는 이제 특이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었어.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결혼을 하면 이 신랑 신부가 이제 어쨌든 준비를 해서 가정을 꾸려서 함께 살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이제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데려온다. 그래서 사위를 데려오다. 라고 해서 이제 대릴사위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서옥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이제 고구려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옥저와 동해로 넘어가 볼 텐데, 옥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어. 이 군장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아직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국가의 형태를 띠지는 못했다. 힘이 매우 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치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고구려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을 띄어. 아무래도 이제 바다와 접해 있다 보니까 먹을 게 풍부했거든. 특히 옥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물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는 여러 이제 생선이라든지 그 밖에 해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물론 농사도 잘 됐겠지. 그래서 이런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옆에 있는 고구려가 이제 옥저에 먹을 게 많다는 걸 알고 침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계속 가져갑니다. 동해도 상황이 마찬가지야. 동해는 그 되게 특이한 특산품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과하마, 뭐 반어피, 그리고 단궁, 이런 특산물들이 유명해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기 화면에 나가게 될 건데, 이런 특산물들 역시, 고구려에 많이 갖다 바칩니다.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옥저와 동해, 우리가 풍습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간다면, 옥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구려는 대릴사위제라고 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사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옥저는 반대로 어린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 좀 이것도 특이하지. 요즘 말로 이제 시집살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이 동해 사람들이 강이나 이 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과 산을 경계로 구역이 나뉘게 되고, 서로의 구역에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좀 엄격한, 모습을 띄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책화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부족의 지역에 침범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이제 동해의 대표적인 풍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엄격하지. 결국 이 옥저하고 동해는 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나중에 이제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통합이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만을 볼 건데 사만도 뭐 이렇다 할 왕은 없어. 근데 이제 군장은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군장은 존재하고 뭐 여러 명이었겠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사만이 이제 마한 지난 변환이잖아. 사만 같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도 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을 소도라고 하고 이곳은 매우 신성한 구역이야. 그래서 제 아무리 군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사만은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회였다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경제적으로 사만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벼농사가 잘 돼. 그래서 이제 이 농사와 관련된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 하거든. 뭐 수린날이나 이제 계절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만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고, 마한 진안과 다르게 이제 변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철 생산이 활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교류가 일찍부터 발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변안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의 나라 가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야. 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그런 이제 벼농사가 발전하고 철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여부터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까지 이제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옥조, 동해도 고구려로 흡수가 돼. 그래서 한반도 북쪽에 고구려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사만 중에서도 이 마한 지역을 백제가 통합하면서 이제 백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진안은 신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안은 가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축으로 하는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맥락을 잘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 고구려 수업을 듣는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잘 봤으면 좋겠고, 수업 시간에도 이런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